이 사건은 안타까운 한 교통사고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2008년 9월이었는데 한 남성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 그만 할머니를 이렇게 충격, 어떻게 보면 사고를 낸 거죠. 네네. 사고가 난 거죠. 네. 이후 운전자는 즉시 112랑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고요. 그런 사고였는데 2달이 지났을 무렵 한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이대호 형사님께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무슨 그렇게 좀 이렇게 내용만 들었을 때는 뭐 그냥 딱 단순 교통사고에 약간- 사기 같진 않고 그렇죠. 본인이 직접 신고까지 한 거면은 했으니까. 아차 싶은 사고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과거 보험 이력을 조회해 보니까 그 1년 반 동안 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3사건이 다 데칼코마디처럼 똑같다는 거죠. 세 건이 무슨 똑같아. 패턴이 건이? 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잖아요. 세 건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데칼코마니라는 게 아주 거의 양쪽이 똑같아야 그게 이제 쌍둥이 같은데. 맞습니다. 과거의 2사건도 피해자가 고령이고 할머니였어요. 사고 이후가 다른 곳을 보다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를 냈다. 네. 경찰에 신고도 하고 119에 신고도 하고 이렇게 빠져나갈 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2건 모두 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종결이 됐던 거죠. 왜 할머니도 그럼 혹시 그 앞에 2건의 사고도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나요? 첫 번째 사건은 현장에서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고요. 네. 2번째 사건은 피해자분께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으셨어요. 중상이네, 중상이. 그렇죠. 2분 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던 거죠. 우연히 세 사건이 다 우연히 벌어졌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우연일까? 똑같이 닮아 있는 세 사건이 우연히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호 형사님께서 뭔가 딱 감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이거 100%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다. 예.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잖아요. 네. 거기에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를 들어요. 운전자보험.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가해자를 위한 보험이에요. 운전자를 아. 위하는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그쵸, 그쵸. 변호사비라든지 한 보험당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보험 상품에 한창 광고 막 할 때 자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하실 때 꼭 필요한 형사 합의금까지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뭐 이런 운전자 보험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자들한테 저거 되게 좋다 이런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역이용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그 보험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사고를 냈던 운전자 그 남자를 최 씨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최 씨는 첫 번째 사고 후에 그 형사 합의 지원금 명목으로 3개, 한 개도 아닌 3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개 보험사에 최고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 세 군데면 군데. 1억 3천. 그리고 2번째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이 아닌 상해에 그쳤기 때문에 4개의 보험사 약 1,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고요. 어머. 네, 그리고 3번째 사고가 난 후에는 3개 보험사에서 약 1억 원가량을 받았고요. 나머지 2개의 보험사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덜미를 탁 잡히게 된 거죠. 예. 전 몰랐어요.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2, 3개 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그냥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드는 차량 보험이잖아요. 등록하면서. 필수적으로 드는 종합보험. 거기에다가 뭐 들려면 운전자 보험 이런 혜택이 좋으니까 하나 정도. 근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보험 개수가 계속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황당한 게 또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최 씨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그 합의금을 줬는데요. 네. 첫 번째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500만 원 줬고요. 뭐? 에? 500만 원. 세 번째 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1,5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돈으로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생명을 그쵸, 그쵸. 한 건 아니지만
근데 합의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1,500도 뭐야 이랬는데 500은 뭐 하자는 거고 이게 뭐야? 그것도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그 합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항의를 하니까 500만 원을 합의했다는 거예요. 야, 그 당시 유족들이 이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요구했던 게 고인의 묘지에 자주 찾아뵙고 사죄해라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죄책감이 없네. 아예 없네. 야, 이거는 진짜 돈을 100% 노린 거죠. 그냥 돈 때문에. 돈을 노린 거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네. 야, 그래서 이게 이 대상이 고령의 할머니가 피해자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 할머니들이 그 민사 합의 기준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뭐냐면은 그 한 20대, 교통사고 30대.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가 이제 일할 것들. 그렇죠. 앞으로 수익을 또 계산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그쵸, 그쵸.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를 이제 고령의 할머니로 선택한 것 같아요. 보면.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나쁜 놈이네. 근데 이건 그 사실 대상. 사고 현장도 다 없어진 거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단순 교통사고로 보면 판결까지 나버리고 이런 그 상태에서 재수사가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다가 이게 고의로 낸 사고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사상권 우리 이대호 형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네. 과거 사고 현장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상한 점들을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MC 분들도 같이 지금 매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사고가 일어난 현장들을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여기가 첫 번째 사고 현장입니다. 네. 양옆으로 논밭이 있고 왕복 1차선 도로였고요. 네. 그다음에 빨간 동그라미 표시 있죠. 네. 컨테이너 박스인데 최 씨는 50m 전부터 저 컨테이너 박스를 보면서 전단지를 붙이려고 운전하다가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직선도로 멀쩡한 직선도로에서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 아, 근데 속도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왜냐면 할머니를 순간적으로 발견하고 이게 핸들을 틀지도 못할 정도였나? 이게 본인은 시속 한 50km 정도로 진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km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게 했어. 그렇죠. 충분히 피하죠. 충분히 피하죠, 사실. 이상하죠.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사고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두 번째 사고 지점인데요. 교차로 지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최 씨가 교차로를 지나려고 네네. 그 반사경이라고 그러죠. 네네네네네. 그 반사경을 보다가 역시 도로 우측에 있던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시선에 같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사고 난 지점 위에 반사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반사경이 엄청 높이 있지 않는 한 딱 그 자기 시야에 딱 걸리는 라인인데? 속도를 뭐 낼래야 낼 생각도 못하는 곳인데. 그렇죠. 할머니 위치가 반사경하고 거의 일직선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 이대호 형사님께서 네. 세 번째 사고 현장에 조금 주목을 하십니다. 자, 저기 뒤쪽에서 이 앞쪽으로 차가 오고 궁금하다. 이번에 대체 뭐 하다 못 봤대요? 그 오른쪽 옆으로 보면 바닷가가 있었나 봐요. 아, 그래서 그 바다를 쳐다보다가 그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 한눈을 팔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사람 있는 건 보여요. 저건 말이 안 돼. 시야가 확보가 너무 좋은 딱 튀어 있는 건데. 혹시 밤에 일어났습니까, 사고가? 깜깜한 밤. 그러면 그나마 뭐. 그쵸, 그쵸. 그래서 좀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근데 이 세 사건 다 전부 다 해가 떠 있는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예요. 대낮에?
아 뭐야? 그래서 아, 이건 말이 안 돼. 형사님이 선택하신 게 있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가 났는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 차량이랑 똑같은 모델, 그다음에 연식의 차들을 구해가지고 마네킹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했죠. 여러 번. 그럼 실험 결과가 나왔나요? 뭐. 피해자의 위치라든지 사고 후 차량의 위치 이런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무조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충격을 해야만이 그런 현장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증명을 한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최대한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긁어 모으셨는데 최 씨가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했던 녹음 기록을 하나 확보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 씨가 운전자 보험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형사 합의 지원금을 얼마나 나오냐, 나는 만기 시 환급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사고 시에 보장받는 보험으로만 계약하겠다. 아,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은 거죠. 얘는 차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야. 만기 때까지 불 생각도 없었던 거고. 네. 그쵸? 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고 보험 자체도 그런 목적을 가진 완전 살인범이네, 살인범. 맞습니다. 진짜 살인범이에요. 최 씨는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에서 살인 미수죄 그리고 세 사건에 사기죄만을 적용을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죠. 살인 미수 사기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썩을 놈 진짜. 야, 근데 참 우리 경찰 동기 이대호 형사가 참 대단한 게 직접 증거가 사실 지금 우리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정황 증거를 찾아내고 15년 처벌받게 만들었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들은 게 이 사건 그리고 이대호 형사님이 보험 약관을 바꾸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게 어떤 걸 바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들더라도 난 하나 정도, 길어야 뭐 2개 정도 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중복한 금액에 책정돼 있는 최고 금액을 다 지급했다는 거죠. 중복 지급이 가능했던 거죠. 중복 지급. 그러니까 보험사 ABC 쓰면 ABC 거를 다 받을 수 있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바뀌면서 이게 중복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놔서 지급이 안 되는구나. 이게. 큰 돈을 챙기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이거 악용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있었을 뭐 것 같아. 상당히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돈 몇 푼을 위해서 아무 힘없는 할머님들을 대상으로 그랬다는 게 너무 진짜. 전 사실 지금 상당히 붕괴하고 있고 슬픕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